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강북 횡단선을 2021년 2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의 큰 축인 강북 횡단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후 강북 횡단선은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기본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남은 단계들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대문구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강북횡단선과 서부경전철에 총력을 다해 서대문의 지하철 시대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을 지역 지방의원을 긴급 소집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긴급의원총회는 최근 서대문을 지역의 주요 현안인 707번 버스 노선 변경 문제, 북가좌 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문제와 가좌역 급행 정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707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 문제의 경우 서대문구청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둘러 제출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북가좌 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 많은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당국 및 교육청에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 김영호 의원의 공약이었던 경의중앙선 급행열차의 가좌역 정차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을 지방의원들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교통, 교육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지역 뉴스에서 보도드렸던 김영호 의원의 발달장애인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요청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발달장애인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 2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심장, 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사전 예약 후 지난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더 서둘러서 처리됐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우선 접종이 돼서 다행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상세히 파악해 이를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8일 주한 호주대사 캐서린 레이퍼는 송영길 당대표를 예방한 후 한 호주 친선협회 부회장인 김영호 의원을 찾아 면담을 갖고 미중 패권 경쟁 속 한 호주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외손녀인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올해 1월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김영호 의원은 앞으로 한국과 호주 같은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힘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한국과 호주 양자 관계는 매우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고 양국 공동 가치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인도 태평양을 포용하고 번영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의 법안을 소개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 이달의 법 시간입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 많이 보시죠? 그런데 A 언론사에 있는 기사가 B 언론사에도 C 언론사에도 똑같이 있는 경우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이 중요시되는 요즘 신문 기사에는 따로 저작권이 없어서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나라는 의문들 많이 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요즘에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어떻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언론사는 다른데 기사는 다 내용이 똑같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는데요. 저도 그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쭉 보면 정말 똑같은 내용의 기사, 문장도 똑같고 토시도 똑같은, 단어도 똑같은 복사된 듯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자정적으로 해서 없애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예방도 하고 우리 독자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언론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으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하려 할 경우에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 있으나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경우에는 준수 사항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무단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를 밝히게끔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보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을 막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언론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법, 이번 달은 인터넷 기사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방지할 수 있는 따라쓰기 금지법입니다. 18일 송영길 당대표와 김영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고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3일 LH 수도권 본부와 서울 본부는 김영호 의원실을 찾아 모래내 자원상가 및 개미마을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백신 접종이 중시되는 요즘, 현재 서대문구 백신 접종률은 8월 25일 기준 1차 60.68%, 2차 26.49%입니다. 모두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갖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서대문의 지역위원회 8월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